아이고, 어지러워. 누가 좀 도와줘. 움직이기가 힘드네. 다리가 말을 안 들어. 걷기가 너무 힘드네요. 다리가 계속 아파요. 빨리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할 텐데. 아이고, 아파라. 왜 이렇게 다리가 천근만은 무겁지? 예전엔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손으로 바닥을 짚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네. 단순히 피곤해서일까요? 아니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계단을 겨우 몇 칸 올랐을 뿐인데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신 적 없나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이 파르르 떨려서 두 손으로 무릎이나 팔걸이를 짚어야만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던 적은요. 심지어 물병 뚜껑 하나를 따는 게 버거워 결국 자식이나 손주에게 이것 좀 열어다오 하고 부탁해야 했을 때, 혹은 평평한 길을 걷는데도 발이 자꾸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 그때 느끼셨던 그 서글픔과 불안감 저도 잘 압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이런 변화를 겪으면 아유,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70세, 80세인데도 누구는 여전히 걸음이 날쌘 표범 같고 무거운 김치통도 번쩍 들며 손주도 가볍게 안아 올립니다. 반면 65세만 넘어도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고 다리가 가늘어지며 외출조차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가장 무서운 건 단순히 걷는 게 느려지거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공포,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찰나의 순간, 밤에 화장실을 가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근육이 없으면 그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낙상반과 손 골절과로 이어집니다. 70세 이후의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누워 지내게 되어 스스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일상조차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 것을 방치했다가 본인도 가족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과정은 늦출 수 있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비싼 약이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 말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식으로만 생각했던 몇 가지 익숙한 견과류코를 식단에 더하는 것만으로도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텅 빈 근육을 다시 채우고 균형 감각을 되살리며 걷는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이 나이 탓이려니 하고 포기했다가 이 식물성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한 뒤 지팡이를 놓고 걷게 되고 활력을 되찾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오늘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작은 견과류가 때로는 계란보다 더 강력한 근육 회복제가 되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한국인에게 딱 맞는 필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후 근력을 지키는 식단이나 집에서 하는 초간단 운동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단티라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지금 이 정보가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신호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온 전문의 이서연입니다. 오랫동안 진료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뵈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근감소증, 사초페니아 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그저 나이 들므로 오해하고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70세가 넘으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식탁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얀 쌀밥에 국 한 그릇, 김치, 가끔 생선 한 토막, 아니면 입맛 없다고 물에 밥 말아 드시거나 고구마, 떡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시죠. 소화는 잘 될지 몰라도 근육을 유지할 재료는 턱없이 부족한 식단입니다. 근육을 고무줄에 비유해 볼까요? 고무줄도 오래 방치하고 영양을 주지 않으면 말라비틀어지고 탄력을 잃어 툭 끊어지죠. 우리 근육도 똑같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1와 2%씩 근육이 자연 소멸하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속도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말라버리는 병, 근감소증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70세든 80세든 우리 몸은 영양만 제대로 공급되면 다시 근육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고기보다 더 속이 편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꽉 찬 견과류 가운가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심심풀이 땅콩으로만 알았던 견과류 속에 숨겨진 놀라운 근육 회복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고개부터 저으십니다. 선생님, 고기는 소화가 안 돼요.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신장 나빠질까봐 겁나요. 맞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도 열이면 9은 같은 걱정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고기를 소화하는 게 큰 숙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평소처럼 드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라는 건물을 수리할 재료가 턱없이 부족한 심각한 단백질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화 걱정 없이 신장에 무리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채울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해답이 바로 과액 견과류 거미입니다. 어떤 견과류는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보다 단백질 구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흡수가 빨라 몸을 무겁게 하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높이고 균형 감각을 잡아줘 낙상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죠. 오늘부터 밥상에 단 한 스푼만 더하세요. 억지로 고기를 씹어 넘기지 않아도 작지만 강력한 이 세 가지 견과류가 여러분의 다리 근육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이건 약이다 생각하고 꼭 챙겨 드세요 라고 권하는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1. 근육의 방패, 해바라기 씨. 많은 분이 해바라기 씨를 그저 TV 볼 때 먹는 심심풀이, 간식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영양 성분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해바라기 씨는 단백질 함량도 높지만 특히 포비타민 E코의 보고입니다. 비타민 E는 근육세포가 늙고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에 미세한 염증이 생겨 더 빨리 빠지는데 이걸 막아주는 거죠. 게다가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근육에도 영양분이 쏙쏙 배달되겠죠.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 선생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악력이 약해져 병뚜껑도 못 다시던 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샐러드나 비빔밥에 해바라기 씨 2스푼을 뿌려 드시게 했습니다. 딱 6주 후 악력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는 힘 자체가 달라졌더군요. 70세 이후의 악력은 곧 생명력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그 힘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2. 근육 합성의 열쇠, 참깨, 특히 흑임자. 한국인 밥상에 빠지지 않는 참깨, 특히 검은깨, 흑임자는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식물성 식단을 드실 때 가장 부족하기 쉬운 것이 바로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인데 검은 게에는 이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메티오닌이 있어야 우리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즉, 검은 게는 근육을 짓는 한인 필수 자재 바위안 셈입니다. 또한 세사민과 세사몰이라는 강력한 한겸 성분이 들어있어 간 기능을 돕고 뼈와 관절까지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75세 박 여사님은 다리 근력이 너무 약해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를 내며 무릎을 짚으셔야 했습니다. 제가 나물 무칠 때, 밥 비벼 드실 때 검은 게를 1에 2스푼 듬뿍 넣어 드세요 라고 처방해 드렸죠. 2달 후 박 여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참 신기해요. 밥상 크게 바꾼 것도 아니고 깨 좀 더 뿌려 먹었을 뿐인데 이제 일어날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워요. 신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재료를 넣어주면 반드시 건강한 근육으로 보답하니까요. 심, 근육염증을 잡는 아마씨, 플렉스시드. 아직 한국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이름, 아마씨입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미 아까 슈퍼푸드2로 불립니다. 아마씨가 근감소증에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물성 오메가3인 ALA, 알파리놀렌산쿨가 엄청나게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의 만성염증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 염증이 근육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아마씨의 오메가3는 이 염증 불길을 잡아주어 근육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도 탁월하죠. 실제로 아마씨 가루를 꾸준히 섭취하신 분들은 몸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걷는 게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고기 없이도 근육을 지키는 히든카드가 바로 이 아마씨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견과류들 무작정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배탈이 나거나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3가지 보약 같은 견과류를 소화는 100% 시키고 영양은 2배로 흡수하는 닥터 이서연의 시크릿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씹어 드시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마씨 플렉스시드,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노년층을 괴롭히는 미세 염증을 줄여 근육이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아마씨를 드실 때 이것 T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효과는 0입니다. 그것은 바로 C나 반드시 갈아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씨의 껍질은 매우 단단해서 통째로 드시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볶은 아마씨를 가루로 내어 아침 요거트나 죽에 한 스푼 뿌려 드세요 라고 권해드립니다. 가장 편하고 흡수가 잘 되는 방법이죠. 78세 초의 선생님의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20분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고 아프다며 힘들어 하셨는데 아침마다 아마씨 가루 2스푼을 챙겨 드시기 시작한 후 통증이 확 줄어 공원을 2-3바퀴나 더 돌게 되셨습니다. 염증이 줄어드니 근육이 비로소 숨을 쉬게 된 거죠. 물론 이 견과류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고기나 생선을 끊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소화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견과류들이 단백질 흡수를 돕고 염증을 잡고 혈관을 뚫어주는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음식과도 찰떡궁합이라 밥에 섞거나 나물에 뿌리면 되니 얼마나 간편합니까?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해바라기 씨, 참깨 아마씨가 이나 기초 03이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나머지 3가지는 70세 이후 근육을 완성하는 엔나 기둥 닷입니다. 이 6가지가 모여야 비로소 엔나가 완성됩니다. 삿, 쥐 나는 밤의 구원자, 호박씨,
한국에서는 죽이나 떡 고명으로만 쓰는 호박씨.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영양 보고입니다. 호박씨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노년층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마그네슘 포크와 기여, 아연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는 미네랄입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 계시죠? 74세. 이 선생님도 밤마다 종아리가 뒤틀리는 고통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식단을 보니 마그네슘 결핍이 심각했죠. 제가 호박씨 한 줌을 간식처럼 드세요 라고 처방해 드렸고 3주 후 이 선생님은 밝은 얼굴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다리에 쥐 나는 게 절반은 줄었어요. 이제 잠 좀 잡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받자마자 근육 경련을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한 겁니다. 5. 소화가 걱정된다면 햄프시드 대마씨. 이름이 좀 낯설죠. 하지만 햄프시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나무로 불립니다. 단백질 구조가 우리 혈액 속 단백질과 매우 비슷해서 위장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고기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대안입니다. 게다가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환상적이라 근육을 녹이는 만성염증을 잠재워줍니다. 재활 운동을 하던 76세 한 여사님은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너무 힘들다 하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점심 샐러드나 밥에 햄프시드 2스푼을 뿌려 드시게 했더니 6주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한결 가볍고 움직일 때 통증이 덜해요. 소화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좋은 단백질이 바로 근육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6. 근육 스위치를 켜는 물탱크, 치아씨드. 젊은 사람들 다이어트 식품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70대에게 더 필요한 보약입니다. 치아씨드에는 류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류신은 잠자고 있는 근육 생성 세포를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류신이 없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또한 치아씨드는 물을 만나면 10배 이상 불어나 젤리처럼 변합니다. 이 수분 젤리가 체내에 수분을 오랫동안 잡아두어 근육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근육은 물이 없으면 뻣뻣해지거든요. 조금만 걸어도 지치던 73세 유 선생님께 물이나 요거트에 불린 치아씨드를 드세요라고 했더니 한 달 뒤 전보다 훨씬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단백질과 수분을 동시에 채워주니 지구력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화가 완성되었습니다. 해바라기 씨, 산화 스트레스 방어 참깨, 흑임자, 근육과 합성 효율 강화 아마씨, 염증 제거, 반드시 갈아서. 호박씨, 마그네슘 공급, 쥐 내림 방지 햄프시드, 소화 흡수율 최고 치아시드, 근육 생성 스위치, ON 앤드 수분 유지, 이 6가지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여러분의 다리를 지탱할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 작은 견과류가 제 다리를 튼튼하게 해줄까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맞는 것을 맞는 방식으로 드시기만 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밥상 위에 샐러드 위에 이 견과류들을 한 스푼씩만 더해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이 변화가 쌓여 어느 날 문득 지팡이 없이도 가볍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 다리가 100세까지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오늘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문의 이서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닥터 이서연의 따뜻한 조언과 명확한 가이드가 담긴 근감소증 해결, 실전 가이드 및 완결편 대본을 작성해 드립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인의 밥상 문화입니다. 죽, 비빔밥, 샐러드, 나물 반찬,
우리는 원래 다양한 재료를 섞어 먹는데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 견과류들을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기가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의사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루 만에 다시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다리의 무거움, 일어설 때 무릎을 짚어야 하는 습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증상들, 이 6가지 견과류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힘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 환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순서입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오늘부터 얼마나, 언제 먹어야 합니까?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고 부족하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안전한 파시바를 정리해드립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1.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적정 섭취량. 우리 몸은 70세가 넘어도 올바른 재료만 들어오면 근육을 다시 지어 올릴 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은 체중 1kg당 하루 1.2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일일이 계산하기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욕심내지 말고 밥숟가락으로 시작하세요. 견과류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채우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다음 양을 기준으로 하세요. 불린 치아씨드, 햄프씨드, 볶은 참깨, 아마씨 가루, 하루 1놀이, 밥숟가락, 호박씨, 아까 해바라기씨, 하루 한 줌, 약 15-20알. 중요한 팁!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하루에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이 3종류만 골라서 번갈아 가며 드세요. 핵심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첫 일주일은 별 느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만 지나보세요.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분이 선생님, 다리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2. 언제 먹어야 효과가 제일 좋나요? 골든타임. 한국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시간만 잘 맞춰도 근육 회복 속도가 2배는 빨라집니다. 상황별로 딱 정해드립니다. 아침 산책을 하신다면 나가기 전 아침 식사에 불린 치아씨드, 아마씨 가루앗을 드세요. 속을 편하게 하면서도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오후 운동 앉았다 일어나기, 아령을 하신다면 운동 30분 전 햄프시드밥, 해바라기 씨마를 드세요. 근육이 운동할 때 필요한 연료를 미리 채워주는 겁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난다면 저녁 식사에 호박씨, 허우와 참깨코를 곁들이세요. 풍부한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 편안한 잠을 선물합니다. 3. 지병이 있는데 먹어도 되나요? 주의사항. 견과류가 아무리 좋아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내 몸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첫째,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단백질과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견과류는 지방이 많지만 대부분 혈관 청소를 돕는 착한 지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정량 한 줌 1-2스푼만 지키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셋째, 소화가 약한 분,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티스푼 하나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꼭꼭 씹어 드시거나 갈아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넷째, 알레르기 확인. 아주 적은 양을 먼저 드셔보시고 입술이 간지럽거나 붓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환자 성공 사례 79세 정 선생님의 기적. 79세 정 선생님은 걷는 게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겁고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치아씨드 1스푼, 오후에 호박씨 한 줌, 그리고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딱 3개월 후 정 선생님은 구부정하던 허리를 펴고 성큼성큼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공원 벤치에 안 앉고 30분은 거뜬히 걷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어르신들에게 바라는 건 20대의 강철 체력이 아닙니다.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 시장에 갈 때 넘어질 걱정 안 하는 것, 손주를 안아줄 때 팔이 떨리지 않는 것, 바로 그 본티 일상의 자유고음을 되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견과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 마을입니다. 여기에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조금만 더해보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끈기라면 누구나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근육이 생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 전체를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사로서 저의 간절한 소망은 세상 모든 어르신이 꼿꼿하게 서서 스스로 걷고 두려움 없이 매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꼭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맞는 일주일 식단표와 집에서 하는 초간단 근력 운동 루틴. 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기아스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열정에 맞춰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 다리가 지탱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문의 이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